안녕하세요, 김세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중에 굉장히 많이 달린 댓글들이 있었어요. 배송비 측정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말씀처럼 구매 대행은 우리가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어서 무게를 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거나 물건을 많이 팔아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배송비 측정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는 다르게 타오바오는 제품의 무게라든지 사이즈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상품도 있고 없는 상품도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송비라는 게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기에는, 우리가 뭐 5개, 10개의 상품을 올리는 수동 등록 방식이라면 사실 다 물어봐도 됩니다만, 우리가 하루에 50개나 100개 이렇게 올리는 반자동 방식인데 하나하나 일일이 무게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많이 팔아보면서 배송비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게 베스트인데, 그래도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까지 조금 팔아봤지만 그래도 감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상품을 팔다가 배송비를 5kg, 10kg 이렇게 잡았는데 얘가 실제로 20 몇 킬로였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화물 비용까지 나와서 하나 팔고 8만원 정도 역마진을 받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제가 가져온 이 자료를 보면서 배송비를 어떻게 잡으면 될지에 대해서 감각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엑셀 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대지에 무게를 적어놔요. 저는 웬만하면은 항공은 쓰긴 쓰는데 3kg 이하로만 쓰기 때문에 항공은 따로 안 적어놓고 해운 기준으로만 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배대지가 요금이 이렇다면 여러분들의 배대지는 요금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해운 기준으로 요금표를 이렇게 쫙 나열을 해놔요. 보통 뭐 30kg에서 50kg 정도까지 저는 나열을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둡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팔아봤던 상품들이나 주변에서 팔린 상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단위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10kg까지는 약 3kg 정도의 단위로 1에서 3kg, 그 다음에 4에서 6kg, 그 다음에 7에서 10kg.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0kg부터는 100kg까지 그냥 5단위로 합니다. 10에서 15, 15에서 20, 뭐 20에서 25 이런 식으로 저는 단위를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기준에서 가장 큰 수의 비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이 한 1kg에서 3kg 정도 될 것 같다면 저는 무조건 3kg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kg 이하, 뭐 500g, 300g도 저는 3kg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컵이 있어요. 이런 컵이 저는 한 500g 정도밖에 안 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얘가 좀 무거운 소재라서 2kg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나가도 3kg는 안 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3kg를 두는 겁니다. 다른 무게도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단위의 최고 기준의 무게를 비용으로 잡고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다 일단 8,000원으로 올려요. 제가 막 팔리면서 무게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쏙쏙 넣어 놓습니다. 한 달이면 이 정도 데이터는 완성이 되는데, 이 상품은 이렇게 뭐 물 뿌리는 호스 같은 거예요. 뭐 세차건 이런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호스나 이런 모든 구성품이 다 있는 거면은 4에서 6kg 정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이랑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호스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3kg 안 합니다. 저는 한 1, 2kg 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1. 몇 kg였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1에서 3kg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요금이 한 1.5kg 정도로 나왔으니까 6,350원이었어요. 저는 거의 반올림 합니다. 8,300원이니까 그냥 8,000원으로 하는데, 6,350원이면 배송비로 역마진 안 보죠. 배송비 잘 측정한 거죠. 그러면은 허용.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나뭇가지를 자르는 가위였어요. 요런 것도 실제로 1kg도 안 합니다. 이런 것들도 8,000원에 올리면 배송비는 실제로 배대지에서는 1kg로 측정이 됐겠죠. 이런 것들은 배송비로도 한 2,700원 정도 남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낙엽 쓰는 그 에어브러쉬인가? 그런 건데, 이것도 실제로 많이 나가봐야 2kg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것도 1. 몇 킬로여서 비용이 남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1에서 3kg는 8,000원 정도고 이런 상품들이 예시로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소싱할 때 감각이 없다면 이런 이미지를 딱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올리려는 이 상품이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무거울까?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보고, 안 무거울 것 같다면 여기에 넣는 거죠. 무거울 것 같다면 다음 단위에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송비 감각을 잡으면은 배송비 감각이 정말 빨리 잡혀요. 자, 그래서 4에서 6kg 단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이런 보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kg에 넣을까 정말 애매했어요. 많으면 4kg까지 나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4에서 6kg에 넣었죠. 그래서 12,000원에 올렸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4kg였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kg에 넣었으면 배송비가 약간 오버했을 거고, 4에서 6kg에 넣으니까 배송비가 잘 맞아 들어간 거죠. 실제로 모르고 이거를 뭐 1에서 3kg라고 해서 3kg 정도에 넣었다가 역마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감각이 없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신발을 넣는 신발 선반? 뭐 그런 건데, 아, 이것도 사이즈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라서 저는 많이 나가봐야 뭐 한 5kg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 4.5kg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넉넉해요. 또 중요하게 봐야 돼.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이런 거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철인데 이 소재가 되게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이드 테이블이라도 상판이 가짜 대리석이 아닌 진짜 대리석이면 작은 사이드 테이블도 되게 무겁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철. 근데 그런 게 있겠죠. 아, 이런 소재들을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데 가격 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좋은 대리석이 저렴할 리는 없어요. 대리석이라고 하는데 저렴하다. 그러면은 가짜 대리석이에요. 원목에다가 대리석 스티커 바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그런 거였어요. 철이라서 아,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도 이 정도 배송비에서 적절하게 맞춰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도 원목이긴 한데 통으로 원목이 되게 큰 것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낚싯대를 거치하는 부피는 조금 되지만 제품 자체가 그런 건 아니라서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kg는 넘게 나갈 것 같은데 7, 8, 9kg는 절대 안 나가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측정을 했고,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에서 많이 파는 의자죠. 이 상품은 실제로 4kg인데 저는 이 상품이 한 2점 몇 kg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역마진을 보면서 팔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의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벼워 보이는 작은 뭐 스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에서 3kg 정도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의자들은 4에서 6kg, 진짜 큰 사무실 의자는 8kg 정도까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의자는 어쨌든 6kg 안에 들어오니까 6kg 요금제로 잡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자, 7에서 10kg는 자, 이런 공구들 있죠. 공구들 중에서 되게 가벼운 공구들 말고요. 그래도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공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구죠. 근데 되게 가벼워 보이죠. 누가 봐도. 근데 이런 것들은 공구인데 좀 무거워 보이잖아요. 이런 공구들은 7에서 10kg 정도, 10kg까지 나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7kg는 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공구들은. 그래서 저는 공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데 10kg 요금제로 잡으면은 미스가 안 나요. 얘도 실제로 8점 몇 킬로였어요. 그래서 17,000원 정도면 미스가 안 나고,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쪽에서는 제가 역마진을 받던 상품이에요. 저는 이게 많이 나가봐야 뭐 한 4, 5kg 안 나가겠나 했는데 7kg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팔아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수정해 가면 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7에서 10kg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10에서 15kg. 이런 것들은 나무랑 쇠랑 섞여 있고 부피가 좀 되면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의자들을 들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15kg에서 20kg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3kg 안 나갈까라고 예상했고 거의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15kg 24,000원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경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경동으로 넘어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합쳐서 160cm가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각형이 아니라 가로로 되게 길거나 이런 형태들을 이형 화물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경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부피는 몇 cm며 이 화물 모양은 어떻게 생겨서, 그러면은 그 경동에 넘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초보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넉넉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이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부피는 클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플러스 10,000원 정도면 경동 화물 비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10,000원 붙여버리는 거예요. 경동 화물 단위는 저는 그냥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이렇게 보거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화물로 넘어가는 것 중에는 좀 작은 편 아닐까라고 하면 전 10,000원 붙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붙인다고 해서 가격이 엄청 비싸지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을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00원 붙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1kg인가 그랬어요. 근데 딱 봐도 뭔가 커 보이죠. 이런 것도 경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그냥 넉넉하게 붙이면 됩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도 나무인데 아까 전에 낚시 거치대랑은 다르게 뭔가 전체적으로 다 나무 프레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무거워요. 이 상품이 실제로 14kg인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15kg 하면 문제가 없죠. 이거는 뭔가 조립식이 아니면 통으로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이라면 화물 비용 20,000원 정도 붙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15에서 20kg예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크죠. 크니까 배송비도 한 30kg는 안 나가겠지만 한 15에서 20kg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kg 요금을 넣었는데 실제로 19kg인가 18kg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000원에다가 저는 화물도 그래도 한 2, 3만원 안 나올까라고 생각해서 한 3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꼼꼼하게 안 하고 이렇게 크게 해요. 틀리면 그때그때 수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오히려 경동을 되게 꼼꼼하게 화물 비용을 체크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고 느려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역마진 받을 수도 있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TV 거치대인데 막 60인치 TV를 거치하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중이 받쳐줘야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5kg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kg를 넣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16kg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형 화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00원 정도 화물 비용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이런 것들은 파라솔이에요. 저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파라솔을 직접 저희 매장 테라스 자리에 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상품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게를 대충 알았어요. 20kg 정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판매를 하니까 22, 3kg 정도 하는데, 자, 20에서 25kg 넣으면은 배송비에 또 미스가 없고 화물도 그래도 중간급 되겠다 해서 3만원 넣었어요. 그래서 미스가 없었고,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0kg 정도의 측정을 저는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24kg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 정도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30kg, 40kg, 50kg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뭔가 판매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엑셀에 저처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달 정도 이렇게 배송비를 역마진도 맞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아보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 경동 화물 비용도 몇 번 책정을 당해보면서 내가 배송비 측정을 잘하고 있구나, 어떤 부분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배송비 감각을 익히시다 보면은 정말 빨리 익히실 수 있고, 처음에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제가 금방 보여드린 이 정도 기준을 보면서 배송비를 측정하고 한 달 정도를 판매해보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보면서 배송비 감각을 익히시면은 한 3달 정도 지나면 상품의 배송비를 매기는 데는 진짜 1초, 2초 정도면 싹싹 이렇게 매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